팩트 증거 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가 휴가 갔을 때 황현희 씨하고 세 분이 아주 죽이 잘 맞게 방송을 했다는 전언을. 네, 잘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살짝 그립습니다, 벌써. 진행자 교체 안 됩니까, 혹시? 네, 그래요. 자, 오늘은 당연히 이제 조국 후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의 조국 대전 포털 검색어 대결로 번졌다. 조 후보자의 지지 세력이 조국 힘내세요, 이걸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실검 1위를 획득하는 모습 보였고, 반대 세력은 조국 사퇴하세요를 검색해서 실검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사퇴하세요 실검에 매크로 냄새가 난다는 의혹이 인터넷에 제기됐는데,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네티즌들이 제기를 했고, 몇몇 언론에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퇴하세요라는,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그 단어를 구글 트렌드에 넣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두 개를 같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조국 힘내세요도 보고, 조국 사퇴하세요를 보니까, 조국 힘내세요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여러 지역에서 검색이 이루어졌다. 예, 검색이 이루어졌고, 서울부터 경상도, 전라도 다 이루어졌고, 심지어 미주 지역, 호주 지역도 됐는데, 조국 사퇴하세요는 특정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매크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 순위를 올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예. 조국 힘내세요는 경기도, 광주, 충청도, 전라도, 인천 비슷하게 이렇게 전국적 검색이 됐는데, 조국 사퇴하세요는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검색이 됐다. 이거는 뭔가 매크로 같은 게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취재를 기획을 해서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매크로 전문가잖아요. 특종했죠, 특종. 이 정도 규모에는 매크로를 다 쓴다고 봐야 돼요. 아, 이 정도 규모. 네, 제가 오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가짜뉴스들이 유통되는 카톡방들을 봤는데, 이것도 공공연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인 매크로 작동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접속을 하고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고 이걸 무한 반복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면 인력이 하는 거고. 수동 매크로. 수동 매크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매크로인데, 그게 아주 복잡한 게 없어요, 예. 사실. 그 때문에 저번에 김한 기자가 특종 들고 왔을 때 매크로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면서 별로 어렵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댓글을 다는 매크로를 실제 시연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 댓글 정도 다는. 그러니까 포털에서 새로 로그인해서 댓글 달고 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댓글 달고, 이 작업을 이제 반복하는 건데,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아이디를 놓고.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워낙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기사들마다 몇천 개씩 달려 있어서. 근데 이 매크로는 반드시 패턴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왜냐면 같은 구간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매크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더 쉬운 게 댓글이 아니에요. 그렇죠. 검색창에다가 그 키워드만 넣는 거예요. 예. 조국 사퇴하세요, 아니면 조국 힘내세요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예. 난이도가 로그인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훨씬 난이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양쪽이 총력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을 둘러싼 찬반의 진영이 이런 이제 과열 양상인 것 같아요. 어이없는 웃음이 나네요. 네. 어쨌든 김한 기자가 봤을 때는 매크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구글 트렌드 자료는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 자료는 말 그대로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분포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몇만 건, 몇 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지를 그거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절대적으로 100으로 놓는다면은 이 지역에서는 이거에 50, 이 지역에서는 30, 이 지역에서는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어떤 관심도를 보여주는 거지, 절대적인 관심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진짜로 트렌드의 참고 자료로만 해야지, 이거를 이를테면은 고소고발을 하면서 이거를 증거 자료로 한다, 이거는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황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매크로를 돌렸다고 한다면 이거 업무방해 아닙니까? 드루킹도 결국은 네이버의 업무방해 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검색어
하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이제 F5 말씀만 드렸지만 수동으로라도 컨트롤 컨트롤 F 다시 F5 컨트롤 컨트롤 F 다시 F5를 계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어디 구간에서 매크로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업무 방해 정도도 좀 약한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예. 지금도 실검 만들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조국 지지자들의 가짜뉴스 아웃. 이것이 지금 실검 1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논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될 정도로 지금 과열 양상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네이버가 스스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업무 방해로 지금 이거,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인 굉장히 사안이어서 이게 문제가 선거구면에서 문제가 된 거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될 리가 없고, 네이버가 스스로 업무 방해를 당했다라고 고소고발해야 되는데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 어쨌든 보도량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실검 만들기 운동도 조국이 대권에 출마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역대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역대급이에요. 보도량도 그렇고 여론의 공방전도 그렇고 그걸 둘러싼 어떤 공론장의 풍경도 사실 뭐 저도 10년 넘게 기자를 했지만 진짜 역대급 풍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은 보통 상대가 있잖아요. 예. 누가 얘기하면 누가 반박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대가 없이 조국 이름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진보 보수 양쪽이 밀리면 끝이다 이번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조국 이슈에 가려졌지만 사실 조국 이슈에 다 가려졌어요. 지소미아도 조국 이슈가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이슈가 다 독도 훈련도 조국 이슈가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다 가려졌었는데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그것도 봉투를 건네주면서 청탁했다. 이런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법정에서 자세하게 그 증언을 진술을 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채용 비리나 여러 가지 뭐 그 대기업 재벌 관련된 사건에서 그 사장급의 인사가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건 처음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뭐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서 했다시피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예. 2011년 당시에 김성태 의원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서 만났는지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주면서 체육학과 졸업을 했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아래로 전달이 돼서 당시에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고 계약직 채용에 대한 공고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김 의원의 딸이 그 특혜 채용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서유열 사장한테 직접 줬다는 거잖아요, 봉투를. 서울 사장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이제 어느 자리에 김성태 의원이 앉아 있었고 자기가 어디 쪽에 앉아 있었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딸이 스포츠 체육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네. 구체적인 청탁까지 네. 했다. 이걸 증언한 건데 이 봉투에 뭐가 들었습니까? 흰색 봉투에? 1억서죠. 1억 섭니까? 네네. 돈은 아닌가요? 혹시? 네? 뭐,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 첫 보도를 할 때 이 내용을 이미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서열 사장이 봉투를 받아왔고 그 봉투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의원한테 그때는 이제 김 의원이 직접 전달한 거는 이제 몰랐었는데 서열 사장이 이거를 알아봐라. 채용 무조건 입사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서열 사장이 자기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도 진술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분한테 취재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장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아래 실무자에게 내려서 실무자가 이력서가 접수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기한을 만들어서 채용 계획을 진행을 했다.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건 2011년이고 네. 2012년에 KT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했는데 네. 이 공채에 김성태 의원이 또 김성태 의원의 딸이 이제 취업하게 되는데 네. 서유열 전 사장의 말은 당시에 공채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취업시켜라고 한 것은 이석채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게 정황상으로 보면 서열 사장의 증언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게 그 공채 과정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그 김 의원 딸이. 그러니까 이미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단계에서 태웠는데 그렇게 무리를 하는 거는 만약에 애초부터 서열 사장 차원에서 채용 계획이 채용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밝게 했으면 사실 뒤탈이 안 나는데 중간 단계에서 들어왔고 그 중간 단계에서 들어온 이유가 서열 사장은 이번에 얘기하기를 국감 당시에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김성태 의원이 막아주는 것을 보고 이석채 회장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딸이 임시직이지 않냐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회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무리수를 더 가면서 정규직에 합격을 시켰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부정 채용이 2번 있었네요. 그렇죠. 임시직 한 번, 정규직 한 번. 한 번은 사장, 한 번은 회장. 네. 하하. 지금 법정에서는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이 싸우고 있어요. 이석채 회장은 난 모르는다. 왜 서유열 사장이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둘 다 부정 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특혜 채용이라는 사실은. 근데 이석채 전 회장은 서유열 사장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서유열 전 사장은 무슨 소리냐. 회장님 지시사항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리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살라고 지금 예. 싸우는 중이죠. 예. 예, 우리 PD가 앞에 자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그럼 뭘 줬습니까? 이렇게 썼는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송 집중 좀 하세요. 이석태 회장이 국정감사장이 안 나오는 걸 해줬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그래 검찰이 이거는 뇌물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한 거고. 뇌물죄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고요. 김 의원은 서유열 사장 증언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언이라는 게 일관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하는데 서유열 사장이 굉장히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간 장소를 다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김 의원 측도 이제 재판은 곧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이 논리를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긴 합니다. 일단 김성태 의원 측은 KT 사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서유열 전 사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짓말이면 이 거짓말을 입증할 책임은 김성태 의원 측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김성태 의원을 남부지검 앞에서 만났을 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약직이 그렇다라고 하면 채용 공고나 그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력서를 접수하게 됐냐 K 쪽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편파적인 기자. 네. 편파적인 기자. 그 부분을 김성태 의원이 설명을 일단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일 텐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본 게 과거에 있던 뇌물수수 사건의 이런 거에 그 판례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구체성과 어떤 뭐 이게 계속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거의 유죄가 나거든요. 이거는 거의 유죄가 났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약한 것도 오락가락하는 것도 유죄가 나요. 이제 한명숙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유죄가 났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지켜보고요. 세 번째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입니다. 총선이 20번 있었는데 자유우파정당이 15번 이겼고 3번은 분열 때문에 졌다. 팩트체크 해보죠. 이게 이제 지난 24일에 장외 집회 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 광화문에서 문정부 규탄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말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단상에 올라서 왜 이 얘기를 했냐. 예. 빅텐트론을 얘기를 한 거죠. 보수 빅텐트론. 우리 분열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진다.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기타 보수 애국 세력은 다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수가 지금까지 진 거는 다 분열 때문이었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일단 사실관계만 보면은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2016년이 20대 총선이니까 총선이 20번 있었고 보수가 15번이나 이겼어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긴 게, 그러니까 주요 정당을 한 거죠. 민주당 계열이 있었고, 자유당, 공화당, 이제 민정당으로 하는 그 계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보수가 15번 이긴 게 맞고, 2번은 좀 승부를, 1대2대는 승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그리고 나머지 3번이 진보 계열이 이긴 걸로 해서, 요거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관계는 맞는데, 분열 때문에 졌느냐. 3번이 과연 분열 때문에 졌느냐. 예. 그게 이제 좀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당장 생각해 보기에도 지난 총선에도 자유한국당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패배했는데 그때 보수의 분열보다는 진박 마케팅으로 패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그때는 일단은 뭐 범중도 진보가 분열을 했죠. 국민의당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수는 분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 분열되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뭐 그거는 맞는데 그래서 3번이 언제냐면은 일단 그 보수가 진 적이 한 번은 4.19 다음에 있었던 그 5대 총선, 1960년 5대 총선하고 그리고 2004년 17대 총선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이때 보수가 3번이 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때는 왜 졌냐? 1960년 5대 총선에는 4.19 혁명 다음에 자유당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그냥 너무 부패해서 정권이 너무 부패해서 그 다음에 정권이 이제 표를 못 얻은 거고 2004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노 대통령 탄핵 국면. 국면이 있어서 무리수를 던졌다가 그때 이제 망했죠. 총선에서. 그나마 이제 정동영 그때 대표가 노인 폄훼 발언만 안 했으면은 더 완전 망한 뻔했던 건데 그나마 이제 균형을 가까스로 맞춘 거고 2016년에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진행자가. 분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열 때문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보수는 분열 때문에 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보수는 다 부패해서 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속설이 있잖아요. 진보가 분열 때문에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거기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총선 결과가.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틀린 것을 말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로 뭉쳐라? 지금 내년 총선이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 구도라면은 보수가 스스로 인지하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른미래당 어쨌든 보수 계열인데 분열돼서 나오고 그러면은 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원래 그리고 전통적으로 1대1 구도를 선호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계열은 제3지대가 나오는 거를 꺼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보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말도 막 던진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 체제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자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조국 논란이 커지면서 자유한국당이 반전의 길을 삼았다. 그럼 이 조국 논란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분열되어 있는 우파들이 힘을 합하면은 다음 총선에 유리한 곳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하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알 수는 없는데 반문연대의 고리가 조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정치는 생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